자, H130번을 보자. H130에서 지금 혜민이가 물어본 거는 왜 이것분의 이것이 2분의 1이 되느냐인데, 이것분의 이것은 탄젠트 세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를 세타로 잡으면 탄젠트 세타와 같지. 지금 혜민이가 질문한 것은,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요 가지, 아마 가 때문에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이 가가 pn 플러스 1 선분분의 rn 플러스 1 qn 플러스 1 요거잖아. 근데 이 rn 플러스 1 qn 플러스 1이 rn 플러스 1 qn 플러스 1이 사실 탄젠트 세타 같다. 근데 이 탄젠트 세타가 뭐냐? 그러면 지금 이 세타랑 같은 이게 여기가 또 세타가 되잖아. 왜? 요 L이랑 요거랑 평행하다고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세타가 되겠지. 그럼 이 세타인데 직선 L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며, 그러면 여기도 직각 이렇게 잡으면은 2분의 1이 되자.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이 된다. 맞지? 그러니까 이것분의 이거는 이 둘이 평행하기 때문에 이것분의 이거랑 같다. 2분의 1이 되겠지? 다음으로 H131번을 봅시다. 여기서 가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질문을 했는데, 우선 문제 푸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여기 앞에 무슨 많은 설명들이 있지만은, 만약에 너가 궁금한 게 가라면 지금 여기를 봐. 가에 알맞은 식은 fm이래. 가는 fm이지, 이거는 n에 대한 식도 아니고 k에 대한 식도 아니고 x, y 이런 것들에 대한 식도 아니고 상수도 아니야. m이 들어간 식인 거야. m. 요거를 알고 나서 다시 문제로 가야 돼. 그러면 가에 m 제곱이든 루트 m이든 로그 m이든 사인 m이든 2의 m 제곱이든 이런 m이 들어간 식이 가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자.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 그래야 가를 구하기가 일단 쉽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 밑에서 어떤 형태로 지금 원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걸 구해야 되는지가 갈려.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면 지금 b를 가지고 가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위에 있는 b에 관한 식이 어떤 게 있어? 얘랑 얘가 있네 일단. 근데 n이 2m인 경우니까 b는 2분의 n보다 작은데 n이 2m인 경우니까 얘는 m이지. 그러면 b가 m보다 작은 거니까 b는 m-1까지만 될 수 있겠네. 그지? b는 자연수니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이게 가가 되겠다. 처음에 말한 거 잊지 마. 가를 구할 때 이 문제에서 원하는 형식은 m이 들어간 식을 구하는 거야. 알겠지? 다음으로 H133번을 보면 여기서도 지금 가가 2인 건 당연히 알 텐데 나를 질문했잖아. 근데 문제에서 푸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나에 알맞은 식은 fn이래. 나는 fn인 거야. 이거는 n에 대한 식을 요구하는 거지. n에 대한 식을 요구하는 것이지 a, b, k, m 어떤 상수 이런 거 아니야. n이 들어간 식이어야만 해. 알겠지? n이 들어간 식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문제를 보는 거야. 그랬을 때 그럼 나에 뭐가 들어가냐 라고 보면 사실 이 문제를 그래 몰라서 틀렸을 수는 있는데 이거의 해설지를 제대로 봤다면 이해를 왜 못했지라는 생각이 들어. 해설지를 제대로 보았는가 의문이 들어. 왜? 이 나를 구할 때 y좌표가 k인 요 점들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포함 안 되고 이 k제곱 이후부터 n제곱 사이에 있는 요 점들 중에서 가장 작은 건 당연히 k제곱보다 하나 더 들어간 k제곱 플러스 1일 거고, 가장 큰 거는 n제곱보다 하나 작은 n제곱 마이너스 1이겠지. 그래서 나는 n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로 끝나는 거야. 이거를 왜 어디에서 헷갈렸는지 모르겠고 여기서 어떤 점이 헷갈렸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줘. 근데 만약에 해설지를 제대로 봤다면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았을 것 같아. 해설지를 제대로 보았는가 굉장히 의심이 든다.
71번에 가를 구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주어진 식의 양변에 이것을 곱하면 주어진 식은 이거지. 여기다가 곱하면 이게 될 거고, 당연히 여기다가 곱하면 당연히 이게 될 거고, 여기다가 곱하면 2n 플러스 1을 n 4제곱으로 나눈 것에 n 플러스 1분의 n의 제곱을 곱하면 2n 플러스 1을 n 제곱으로 나눈 거 곱하기 n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2만 남겠지. 따라서 2n 플러스 1을 n 제곱 n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이게 가가 된다. 그것은 가가 fn을 구하라는 것에도 만족을 한다. 이거를 제대로 해설지를 받는가 강한 의심이 든다. 요거 그냥 이거는 이게 뭐지? 이거는 고등학교 문제가 아니야. 가를 구하는 건. 이거 왜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여기다가 이걸 곱한 거를 구하는 게 끝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72번을 보면 72번에서 왜 이런 bn이 이런 식이 나오는지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선 가는 아마 다 구했겠지? 가를 아마 구해보면은 여기 이 두 식으로부터 여기가 나오니까 가가 이거라는 거는 아마 이해가 됐을 거야. 맞지? 이것도 이해가 안 됐다면은 다시 질문을 해주면 되고, 사실 가를 구하는 방법은 간단한 게 그냥 여기서 이거 식을 통째로 이렇게 이 식에서 이 식을 통째로 빼주면 된다. 그러면은 가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가를 넣어봤어. bn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은 2bn 마이너스 1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n을 2 곱한 거. 그러면 사실 이거는 2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거 전체를 cn이라 두자. 그럼 이거가 cn-1이 되는 게 보이니? 그냥 n 자리에다가 n-1을 넣으면 그냥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cn은 2cn-1이네. cn은 그러면 c1 곱하기 2의 n-1 꼴을 띄는 등비수열이 되겠지. 맞지? c1 요게 이해가 되려나? 오케이. 근데 여기서 cn을 이게 cn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풀어주면은 bn 플러스 n이랑 n 플러스 1 곱한 것분의 1, 요게 요거랑 같겠지. 맞지? 그리고 우변은 cn에다가 1 넣은 거, 즉 여기다가 1 넣은 거지. b1 플러스 1 곱하기 2분의 1, 이거에다가 2의 n-1 곱한 거, 요거 맞지? 근데 이거는 b1은 지금 얼마야? 2분의 3이잖아. 2분의 3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2의 n-1이니까 얘는 2 곱하기 2의 n-1이니까 2의 n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이게 여기로 간 거야. 알겠지? 그 다음은 쭉쭉 풀어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요거가 2의 n제곱이 된다. 다음으로 75번을 보자. 75번에서는 왜 an의 공차가 1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는데, 봅시다. 여기서 an의 공차를 구하는 쪽은 요렇게 있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다. 그러니까 이 d를 말하는 거네. 이 d의 값을 구하는 부분이 가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가를 물어보는 거네 지금. 그러니까 이 공차 이 d가 가 부분이 있어. 그래서 가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보는데, 지금 요 연산으로부터 가를 구하고 있으니까 A3을 A1로 나눈 거를 보면 AN이 여기 일반식이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해 볼게. 2분의 1 A2 마이너스 A1, 그리고 A2의 A2 마이너스 2의 A1, 그리고 2분의 1 A의 4 마이너스 A의 3, 2의 A의 4 마이너스 2의 A의 3. 그러면 이거는 일단 2분의 1 두 개는 이렇게 약분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D고 이것도 D잖아. 등차 수열이니까. 그러니까 얘도 날아갈 것이고, 그러면 남는 게 2에 A4는 A 플러스 3D니까 이렇게 쓰고, A3도 A 플러스 2D, 그 다음에 2에 A 플러스 D 마이너스 2의 A.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묶어줄 수 있지 않을까? 2에 A에 2의 D 마이너스 1, 그리고
2의 a 플러스 2d에 2의 d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약분이 되겠네. 그리고 요 a도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 따라서 요건 2의 2d만 남겠지. 근데 이게 16이래. 그러면 얘는 2의 4제곱이니까 2d는 4가 되어서 d는 2가 되겠다. 그래서 가가 1이 아니라 1이 아니야. 2가 된다. 오케이. 76번을 봅시다. 76번에서 그냥 뭐 딱히 뭐 어떤 부분을 모르는 것인지를 코멘트를 안 적어놔가지고 해보면, 나는 위에를 보지 않고 그냥 이 문제를 푼다 치면 먼저 가에서 뭘 원하는지 봐. 가에서 원하는 건 어떤 숫자야. 그럼 어떤 변수에 대한 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상수 p가 나올 것이고, 그게 그 상수를 구해보자. p와 pn과 pn 플러스 1은 여기야. 그럼 요 길이를 구하려면 단순히 생각하면 여기서 요 길이를 빼주면 되겠다. 그게 훨씬 쉬운 방법일 것 같고, 그럼 5pn 플러스 1에서 5pn을 빼는 게 그냥 지금 보이는 가장 단순한 방법인 것 같아. 그러면 5pn 플러스 1은 이걸 구하기가 좀 귀찮아 보여. 그럼 일단 이건 보류해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이 좌표에서 이 좌표를 빼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사실 아까 말했던 거랑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그러면 우리는 이 직선을 알잖아. 이 직선은 뭐야? OQN. 요 직선은 y는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잖아. 그러면은 AN분의 3AN에다가 루트 씌운 요거 X잖아, 그지? 원점을 지나니까 이거는 그냥 X라고 써도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것의 직각이 되는 기울기가 PN 플러스 1을 지난다니까 이것을 직각으로 바꿔주면,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요거는 이거 좀 풀어주면은 AN분의 3 전체에다가 루트를 씌우는 거 X지. 그러면 여기는 3분의 AN 전체에다 루트 씌운 거 X네. 근데 QN을 지나야 되잖아. QN을 지나니까 X 마이너스 N 플러스 3N에다 루트 씌운 거.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OQN과 기울기가 직각이 되면서도 QN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 직선이 언제? y가 0일 때가 바로 PN 플러스 1점이겠지. y가 0일 때를 구해보면 x는 일단 이 친구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루트 3 3an 에다가 그다음에 이 친구를 이제 이항해주면은 곱하기 마이너스 an분의 3 전체에다가 루트 씌운 거, 그리고 플러스 an 해주면 x만 남겠지. 요 x만 남겠지. 그러면 얘를 계산해주면 얘는 플러스, 둘이 곱해져서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an이 날아가니까 3만 되겠지.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와서 플러스 an. 자, 이게 바로 pn 플러스 1의 x좌표겠다. 근데 지금 그림이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가 원점이고 pn이고 pn 플러스 1인데 pn 플러스 1의 좌표가 3 플러스 an, 0인데 얘가 an, 0이잖아. 그럼 여기 사이의 길이는 3이니까 이게 바로 가가 될 거고 이게 원하는 p가 되겠네. 그치? 그렇게 가를 구했고, 따라서 삼각형 넓이를 이제 구하라는데,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데 나를 뭘 구하라는지 보면은 fn을 구하라고 하니까 나는 fn이니까 n에 대한 식이겠네. n이 들어가는 식이어야만 해. 이거를 알고 봅시다. 그러면 5pn 플러스 1 qn의 넓이를 구해야 돼. 이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는 뭐 단순히 생각하면은 a분의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면 삼각형 5pn 플러스 1 qn의 넓이는 2분의 1 하고 pn 플러스 1의 x좌표는 3 플러스 an이었잖아. 그리고 그 높이는 우리 아까 요거였지. 루트 3an. 근데 이제 an만 알면 되잖아. 근데 an이 요거가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pn 플러스 1 요 성분의 길이는 가잖아. 근데 그거는 3이었으니까 이거는 등차 수열이구나. 따라서 an은 a1이 얼마니? a1이 얼마야? 직접 구해줘야겠구나. a1이 직접 구해줘야 되네. 그러면 우리는 a1을 구하기 위해서 a1을 구하자. a2는 a1 플러스 점 pn의 좌표가 an, 0인데 어디야? p1의 좌표가 1, 0이니까 a1은
1이겠네. 따라서 AN은 1 플러스 등차가 3이니까 이렇게 공차가 3이니까 3n-2가 되겠다. 따라서 이 3n-2를 여기랑 여기에 넣어주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2분의 1 3 플러스 3n-2 루트 3n-2인데 지금 이 친구는 여기에 이미 있잖아. 따라서 얘만 나가 되면 되겠다. 따라서 얘는 3n 플러스 1이니까 얘가 나가 되면 되겠네. 그래서 요게 fn이다. 끝. 다음으로 78번을 풀어보자. 78번에서 P의 좌표가 이렇게 있고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Pn이 된대. 그러면 근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알고 싶은 것은 Qn의 좌표야. 맞지? 왜냐면 Q10의 좌표를 주어졌고 Q13의 좌표를 지금 구하라고 이게 궁금한 거잖아. 그러니까 Qn의 좌표를 우리는 알고 싶은데 이 Qn의 좌표를 xn, yn이라고 둘게. 그러면 이 무게중심 Qn의 x좌표, Qn 플러스 1의 x좌표, Qn 플러스 2의 x좌표의 무게중심이 Pn의 x좌표인 n이 돼야겠지. 동시에 Qn의 y좌표, Qn 플러스 1의 y좌표, Qn 플러스 2의 y좌표의 무게중심도 Pn의 y좌표가 돼야겠지. 이러한 규칙성을 먼저 잡아놓고 시작해야겠다. 오케이. 그러면 먼저 xn을 구해보자. 요거는 y는 좀 옮겨놓고 xn을 구해볼 건데 먼저 x1은 여기 나와있네 0이고 x2는 여기 나와있는 1이지. 그러면 x3는 0이랑 1이랑 요 값을 더해가지고 3을 나눴을 때 n이 되어야 하니까 맞지? 그러면 이걸 다 더하고 0 플러스 1 플러스 x3를 더하고 3으로 나눴을 때 1이 돼야겠네. 그러면 x3는 2가 될 수밖에 없겠네. x4를 볼까? 그러면 1 플러스 2 플러스 x4를 3으로 나눈 게 2가 돼야겠네. 얘는 3이 되겠네. x5는 자 2 플러스 3 플러스 x5를 3으로 나눈 게 2니까 x5는 4가 되겠네. xn은 n-1이겠네. 그러면 잡았다. yn을 구해보자. y1은 여기 나와있는 0이지. y2는 여기 나와있는 마이너스 1이야. y3는 자 0-1 플러스 y3를 3으로 나눈 거는 여기 1을 넣은 a 곱하기 1 마이너스 a니까 0이 돼야 돼. y3는 1이 돼야겠지. 자 y4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y4를 다 합해서 3으로 나눴을 때 a 곱하기 2 마이너스 a니까 a가 돼야 돼. 따라서 y4는 뭐야? 3a가 되겠네. y5는 1 플러스 3a 플러스 y5를 3으로 나눈 게 자 3a 마이너스 a니까 2a가 돼야겠지. 그러면 y5는 6a에서 3a 빼고 1 빼니까 3a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거 맞나? 그 다음에 y6는 자 3a 플러스 3a 마이너스 1 플러스 y6을 3으로 나눈 게 3a가 돼야 되니까 이번엔 그러면 요게 3a 플러스 1이 되어야 평균이 3a가 되겠지. 3a 플러스 1이다. 아 그러면 자 이제 y7이 뭐가 나와주면 좋겠어? 6a가 나와주면은 딱 규칙이 맞아 떨어지겠네. 3a 마이너스 1 플러스 3a 플러스 1 플러스 y7이 3으로 나눴을 때 이번에 4a가 나와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여기 6a 플러스 y7이 12a니까 y7은 6a가 나오겠네. 그럼 y 자 규칙성이 이렇게 보이지? 3개 사이클로 돌지. 내가 그 전에 말했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qn 플러스 2를 정할 때 지금 삼각형이니까 요거 두 점이 있고 요거 무게중심이 딱 있어가지고 요걸로부터 나머지 한 점이 정해지는 거잖아. 그러면 어떤 qn 플러스 2를 구하기 위해서 qn과 qn 플러스 1이 필요하니까 적어도 이렇게 되면은 3개의 사이클이 도는 거를 발견해 줘야 된다고 했지. 근데 지금 3개의 사이클이 완벽하게 도네. 여기를 확인해도 같을 거야. 요 y8은 6a 마이너스 1이겠지. 지금 이것도 0a 플러스 0, 0a 마이너스 1, 0a 플러스 1. 이것도 3a 플러스 0, 3a 마이너스 1, 3a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y9는 6a 플러스 1일 거야. y10은 9a일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y10이 뭐래? 90이래. 이게 90이니까 이걸로부터 a가
10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맞지?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Q10의 좌표가 즉 X10이 9라고 했잖아. 자연스럽게 요거를 한 번 더 증명해 줄 수 있네. 맞는 말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럼 이제 Q3의 X좌표를 Q13의 좌표를 PQ라고 둘 때 P는 뭐겠어? 13 빼기 1이니까 10이겠지. 요거에 의해서. 그러면 Q는 뭘까? Q는 Y13일 거 아니야. Y11은 9A-1, Y12는 9A 플러스 1, Y13은 12A겠지. 근데 A가 10이니까 N은 120이 될 거고, 얘가 바로 Q13의 Y좌표가 되겠지. 그래서 12, 120이 되겠다. 따라서 이거 두 개 합한 거는 132가 정답이 되겠네. 오케이. 여기까지. 다음으로 79번을 보자. 79번에서는 구하라는 게 지금 문제를 봤다면 A7이잖아. 되게 작은 수야. A7이면 솔직히 A에 만약에 30을 구하라고 해. 그러면 뭔가 규칙성을 발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7이야. 그러면 노가다라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생겨. 요거 그리고 실제로 그게 생각보다 쉽다 이거야. 보여줄게. 그리고 애초에 규칙성을 발견하려면 약간의 숫자 넣기를 해야 되거든. 근데 한 1, 2, 3, 4 넣다 보면 넣어서 진짜 계산해 보잖아. 근데 이거에서 규칙성을 찾느라고 끙끙대고 있을 때 그냥 3개만 더 구하자 이거야. 30까지 구할 거 아니잖아. 3개만 더 구할 건데 별로 구할 게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여기서 숫자 몇 개 더 구한다. 별로 큰 노동이 아니다. 알겠지? 그러면 대략 그려볼게. 그래서 지금 절반 여기라 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렸으면은 B1이 여기, B2, B3, B4, B5가 되겠지? 여기가. 그 다음에 절반이라 대충 치고, 여기가 B6, 그 다음에 여기가 B7이 되겠지. 여기가.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를 그러니까 A7이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당연히 A1부터 A7은 그냥 A는 여기로 항상 같아. 그지? 여기서 저 끝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인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는 거 알지? 어떻게 하는 거냐? 이쪽으로 갈 때 경우의 수가 뭐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1인 거야. 1을 써놓고, 그 다음에 AN에서 이쪽으로 오는 경우의 수도 1밖에 없지. 그 다음에 여기로 오는 경우의 수도 1밖에 없잖아. 최단 거리는. 그치? 지금 처음에 요 1이 왔어. 이거 그냥 흔한 방법이야. 혹시 모르고 있다면 지금 알아둬야만 해. 나중에 확률 통계 과목에서 또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로 오는 경우의 수는 몇이지? 여기로 하나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로 오는 경우의 수는 2가 되겠지. 왜냐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로 오는 경우의 수는 그냥 2가지가 되겠지. 왜냐면 여기서 이 2가지로 온 곳에서 오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로 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개지? 이렇게 오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2개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로 오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 따라서 몇 개지? 총 3개가 되겠지. 3개. 요거 괜찮나? 사실 덧셈을 하는 거야 계속. 그러면 이쪽으로 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개? 4개가 되겠지. 여기도 이렇게밖에 못 오니까 4개가 되겠지. 요거 괜찮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경우도 4개밖에 없겠지. 이렇게밖에 못 오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7개가 되겠지. 이렇게 오는 경우랑 이렇게 오는 경우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로 오는 경우의 수는 8. 여기 8, 여기 8, 여기는 15, 여기는 16,
여기는 16, 여기도 16, 여기는 31, 그리고 여기는 32, 여기도 32, 32, 여기는 63, 여기는 64, 여기는 얼마야? 아, 내가 요 사이에 맞나? 맞는 것 같은데. 다음에 어디야? 이거 합하면 127. 여기는 64.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그어져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어져 있어야겠지? 맞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여기도 64, 여기가 128이니까 여기가 둘이 합하면 255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여기로 오는 경우의 수가 그냥 255 끝. 그냥 이렇게 세면 끝이야. 이게 사실 노가다라고 보기에는 A7까지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다. 만약에 A30까지 구해야 되는 것이면 규칙성을 찾아야겠지. 그래서 정답은 255인데 규칙성을 만약에 찾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잘 봐봐. 1, 2, 4, 8, 16, 32, 64. 규칙성이 뭐야?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잖아. 맞지? 그러면 그냥 등비수열로 여기를 바로 구해버릴 수 있지. 그리고 거기서 그리고 여기도 그걸 구할 수 있고, 거기서 1을 뺀 게, 자 지금 4에서 1 뺀 게 요거잖아. 8에서 1 뺀 게 7, 16에서 1 뺀 게 15, 32에서 1 뺀 게 31, 64에서 1 뺀 게 63, 여기 128에서 1 뺀 게 117이니까 이렇게 오는 경우를 그냥 이거 바로 구해버린 다음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발견을 이렇게 규칙성을 하면 좋거든. 근데 이 규칙성을 발견하려면 한 여기쯤까지 구해놔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까지 구하느니 그냥 노가다로 몇 개 여기만 좀 더 구하면 어때? 라는 게 내 생각인 거지. 만약에 A30을 구해야 돼. 그러면 규칙성을 찾아서 식을 세워야 돼. 막 공비가 2인 등비수열, 어느 위치에서 어떤 등비수열을 따른다를 규칙을 세워서 푸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어때? 그냥 노가다 몇 번 더 해. 여기까지만 구하고 아깝잖아. 그냥 여기서 노가다 하면 되지. 뭐하러 일반식을 세워가지고 복잡하게 푸냐고. 막 이렇게 일반항을 세워가지고 그냥 노가다 몇 번 더 하라 이거지. 오케이? 다음에 80번을 보자. 80번에서는 자, AN과 BN이 있어. 이게 뭐냐? A 지점에서 A로 돌아오는 게 AN이고 A에서 출발해서 B에 도착하는 게 BN이래. 그런데 그럼 이거의 규칙성을 찾아야겠네. A1은 그냥 1km 가서 A 오는 거니까 이거밖에 없지. 왜냐면 이렇게 1km 갔다가 1km 오면 2km가 돼버리잖아. 근데 A2는 방금 한 거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한 거랑 이렇게 해오는 거랑 두 가지가 있겠지. 그럼 A3, 자 A3를 보기 전에 AN의 본질을 좀 보면, A3를 한번 구해볼게. 그럼 얘는 뭐야? A에서 다시 A로 오는 거를 3바퀴 반복한 거 또 있고, 그 다음에 얘를 한 바퀴만 반복했다가 나머지 2km는 1 이런 식으로 오는 방법도 있지. 그 다음에 하나 더는 뭐지? 반대로 하는 거지. 1km 갔다가 요거 한 바퀴 도는 거. 그러니까 얘는 3가지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1, 2, 3이니까 그 다음은 4겠네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AN을 보자. AN은 N 킬로미터를 거쳐서 다시 A로 오는 경우의 수야. 맞지? 근데 이거는 A에서 A로 가는 경우의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설명하기보다 직전 단계가 이런 거지. AN이 있어. 이미 N-1km를 간 상태에서 A에서 A로 오는 경우의 수가 있고, B에서 A로 오는 경우의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A에 도착할 거 아니야. 맞지? 이미 N-1km 간 거야. 이미 N-1km 갔는데 A에 있으면 이제 A 1km만 와서, 그러니까 순환을 해서 1km 이렇게 다시 A로 오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B에 있으면 1km 이렇게 와가지고 A에 도착하면 되겠지. 그 경우의 수를 따로 보자는 거야. 그러면
A에서 A로 가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n-1km 간 상태에서 이거의 경우의 수는 여기서 n-1km를 가서 A로 오는 경우의 수는 A의 n-1이지. 이 상태에서 다시 A에서 A로 순환하는 경우의 수를 택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지. 따라서 얘는 이거인 거 알겠니? 다시 n-1km를 이미 가서 A에 왔어. 그지? 거기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n-1km 간 상태에서 A에 왔는데 여기 왔는데 여기에서 A로 가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일단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n-1km 간 상태가 B인 거야 이번엔. 거기서 A로 오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 일단 n-1km 간 상태가 B인 거는 Bn이지. Bn-1이지. 요거 괜찮나? 그 다음에 B에서 A로 오는 경우의 수는 뭐야?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요거 곱하기 1. 그래서 이거를 합한 거니까 A는 A의 n-1 플러스 B의 n-1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B를 보자 이번엔. B의 1은 뭐야? A 지워서 A에서 B로 가는 거니까 A에서 B로 1km만 써서 가는 경우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맞지? 그 다음에 그럼 Bn을 또 생각해보자. Bn은 이미 이것도 똑같이 이미 n-1km를 간 상태가 만약에 n-1km를 간 상태가 A야. 거기서 B로 와야 돼. 그런 경우의 수랑 n-1km 간 상태가 B일 때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나눠보자고. 지금 위치가 A랑 B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로 n-1km 간 상태가 A일 때 그때 B로 오는 경우의 수는 뭐야? 우선 n-1km 간 상태가 A일 때는 A의 n-1이겠지. 괜찮나? 거기서 B로 오는 경우의 수, A에서 B로 오는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1. 그 다음에 n-1km 간 상태가 만약에 B야. 그 경우의 수는 뭐야? n-1km 간 상태가 B다. n-1km 간 상태가 B다. 이거는 B의 n-1이지. 근데 B에서 B로 한 번만에, 그러니까 1km만 가서 갈 수가 있어? 그러려면 이렇게 A처럼 순환하는 경로가 있어야겠지. 근데 그게 없이 B에서 B로 가려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갔다가 뭐 여기서 몇 바퀴 돌고 오거나 이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1km만 써서 B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0이야. 그럼 이걸 합하는 거니까 따라서 B에는 요것만 되겠지. 그래서 B에는 AN-1이다 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요거를 논리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었어야 좋다. 그러면 그럼 여기로부터 이 Bn을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AN만으로 구성된 식을 완성할 수가 있겠네. 따라서 AN은 AN-1 플러스 BN-1은 A의 n-2지. 따라서 이런 식이 완성된다. 맞지? 이러한 피보나치 수열이 완성되는 거야. 피보나치 수열이 완성됐구나. 피보나치 수열은 약간 상식에 가깝지만 그 어떤 항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 항과 전전항을 더한 것이 답이 된다라는 게, 그런 수열이 피보나치 수열인 거야. 약간 뭔가 창의력 시간이나 이럴 때 되게 많이 나와 피보나치 수열. 맞지? 어쨌든 우리는 A7을 구하고 싶은데 A1이 지금 A1이 1이고 A2가 2고 A3가 3이니까 다시 쓰면 이렇게 쭉쭉 더해서 5 더해서 8 더해서 13 더해서 21이 되겠지. 그래서 A7은 21이고 그 다음에 B7을 구해야 되는데 B7은 얘잖아. 얘가 B7이잖아. 따라서 얘랑 얘를 합한 게 답이 되니까 30 얼마야? 34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AN과 BN의 일반항을 구할 때 논리를 잘 봐. 이미 n-1km 간 상태, 이미 n-1km 간 상태가 어느 상태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나는 거야. BN도 마찬가지로 이미 n-1km 간 상태가 A냐 B냐에 따라서 거기서 A로 오는 경우의 수를 합한 게 AN이 되는 거고, 거기서 B로 오는 경우의 수를 합한 게 BN이 되는 거지. 다음으로 85번에서 나를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혜민이가 이해한 것이 가가 뭐 KCE 즉 K-1을 2로 나눈 거라는 것까지가 이해가 됐다면 이해가 된 거겠지. 그리고 지금 AN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됐다라고 치고, 그러면 가에 KCE가 들어갈 거잖아.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AK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요거 뭐야? 얘는 지금 얘야 얘. n이 K일 때 그 평균을 구한 거야. 그러면 우리는 K 플러스 1까지 있을 때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 그때 원소의 개수는 이거겠지. K 플러스 1에서 두 개를 택한 수가 될 거고, 그러면 지금 Y좌표라면 그렇지만 여기 뒤에 있는 순서상의 두 번째 그 컴포넌트에 대해서 그것들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는 거니까. 근데 AK는 이미 우리가 평균도 알고 원소 개수도 알아. 그 다음에 있는 요것들까지를 다 같이 봤을 때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지. 이것들은 다 K 플러스 1들밖에 없잖아. 이게 지금 몇 개 있는 거야? K개 있어. 그러면 그 전에 AK까지 있던 것들이 이거고, K 플러스 1이 K개 있으니까 이만큼을 합한 다음에 요거 개수 나눠줘야 평균이 나오겠네. 요거 괜찮나? 이게 뭐랑 똑같냐면 한 반에 학생이 A, B, C, D가 있어. 예를 들면. 근데 우리는 지금 A, B, C까지 있을 때의 평균을 알아. 얘는 플러스 한 다음에 3을 하면 평균이 나오거든. 얘가 A3겠지? 대충 비유를 하는 거야 지금은. 근데 여기다가 D를 하고 싶단 말이야. D를. 그러면 우리는 지금 A3에다가 곱하기 다시 이걸 곱해줘야겠지. 그래야 전체 이게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3을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D를 더하고 4를 나눈 것이 뭐랑 똑같은 거야? 지금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이 학생 4명의 성적의 평균을 구한 거랑 같다 이거야. 이거를 지금 여기서 쓰겠다는 거지. 이거 괜찮아? 그래서 K랑 K 플러스 2를 곱한 게 된다. 다음에 87번에 나를 모르겠다고 했는데 나가 여기 있거든? 그러면 이 식이랑 이 식이 같다고 한 거잖아. 맞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다른 점이 뭐야? m 플러스 1인데 m으로 변했잖아. 굉장히 간단하네. m 플러스 1항만 빼내주면 되겠네. 그러면 지금 이 일반식에다가 m 플러스 1만 k에다가 넣어주면 되잖아. 그러면 m 플러스 1 중괄호 열고 m 플러스 1 플러스 m 플러스 2 플러스 m 플러스 3 플러스 어디까지? m 플러스 1까지인데 여기서 함정에 속으면 안 되는 게 이걸 다 지금 더해서 끝까지 갔을 때 m 플러스 1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끝까지 갔을 때 m 플러스 1이니까 그냥 m 플러스 1보다 더 큰 수는 더하지 않는다가 정답이겠지. 따라서 그냥 여기까지 딱 하나만 있는 거야. 여기서 m 플러스 2를 더하는 순간 안 되는 거지. m 플러스 1까지만 더해야 되니까. 따라서 이걸 곱한 게 m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데 이게 나아겠지. 이게 지금 요거 있잖아. K 플러스 1, K 플러스 2 플러스 해가지고 m 플러스 1 요 한 거 있지. 여기다가 요거의 m 플러스 1 K는 K에다가 m 플러스 1을 번째 넣었을 때 L을 넣었을 때 그 항만 빼내온 거야. 그게 나가 되는 거지 요거. 그러고 나머지 K는 1부터 M까지 1을 넣었을 때 항은 그냥 시그마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고 이렇게 M 플러스 1번째 항만 나에다가 넣으면 되겠지. 요거는 간단할 텐데 이거는 간단한데 그냥 86번에서 이런 것도 안 썼나? 86번에서도 이런 거 비슷한 걸 썼잖아. M이랑 M 플러스 1이 있는데 M 플러스 1항을 여기다 더해준 거 아니야. 그럼 86번을 이해했는데 87번을 못 푼다고? 87번도 M 플러스 1항만 따로 빼내가지고 나에다가 해준 건데 이 나항을 못 구했다고? 그럼 86번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의심스럽고 87번의 해설지를 제대로 봤는지도 의심스럽다.